주로 강의실이 강남에 많이 있습니다. 강남, 교대, 삼성까지 강의실이 많이 있고요. 반면에 서울역 쪽에도 꽤 있어요.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현장감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표정이나 에너지가 주고받는 게 있죠. 맞아요. 대표님 또 이제 두 번째 주제, 성공한 경매 강사가 말해주는 강의하기 좋은 입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처음에 강의하셨을 때 어느 공간에서 강의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처음에 네. 강남에 있는 이제 강의실을 대여를 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네. 당시에는 이렇게 공유 강의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조금 있었거든요. 영어 학원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강의실을 대여를 받아서 네.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원에서? 네, 무슨 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 지금 강의실이 네네.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여서 네네. 강의실을 대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럼 요즘은 또 강의를 할 때 처음부터 강의하는 공간을 빌려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온라인으로 무료 교육을 많이 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또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에게 혹시 좀 추천해 주시는 절차가 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저는 원래 오프라인을 오랫동안 하다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온라인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뭔가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저는 2019년도부터였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오프라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조금 익숙한 상태에서 온라인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요거만 익숙해지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조금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온라인 환경으로 강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일단 줌을 열면 언제든지 강의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줌 강의를 할 때 참가자들이 카메라만 오픈하면 얼굴도 다 볼 수 있고 맞아요. 채팅도 다 볼 수 있고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네. 또 유튜브 라이브로 하기도 하고요. 인스타 라이브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좋아졌다. 네. 근데 이 수강생들과의 교류가 네.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수강생들이 제대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특히 요새는 줌은 다 얼굴 끄고 맞아요. 아바타로 나와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아바타가 내 말을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구분을 못 하겠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있으면 이분이 눈동자를 보면서 이분이 내 말을 이해했다 안 했다 알 수 있는데 이게 아바타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강사 입장에서. 저는 그걸 좀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도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온라인에서 하면 이게 소통이 이게 안 되니까 말도 빨라지고 되게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되게 어려움을 좀 느낄 때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강의 못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이제 인원수가 얼마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요? 네, 20명 미만이면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분 한 분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님? 이거는 답변해 주세요 라고 네네. 질문을 하면 긴장이 빡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중간중간 계속 강의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고지를 하죠. 제가 이 부분 얘기하고 나서 누구님한테 이 질문 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라고. 그러면 그럼 집중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자기 차례니까. 그리고 다음 차례는 누구십니다. 그러면 또 그분이 또 집중해서 들을 거고 긴장을 좀 할 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20명 미만이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소규모 그룹으로 또 넣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오프라인 수업과 같은 효과는 낼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아쉽죠.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현장감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표정이나 에너지가 주고받는 게 있죠. 반면에 오프라인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이제는 앉아서 하는 게 편해. 그래서 그냥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그냥 컴퓨터만 키면은 강의 시작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하려면은 화장해야죠, 옷 입어야죠, 차 타고 가야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럼 오프라인을 꼭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오프라인은 꼭 한번 해보세요 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시점이나
때가 있을까요? 글쎄요, 딱 때가 있다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이 모든 강의나 네. 모든 사람들과의 미팅이 꼭 오프라인일 필요는 없지만 네. 가끔은 오프라인이 있어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아니더라도 뭐 주기적으로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오프라인 강의가 같이 네네. 믹스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조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때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되 네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강을 열어서 네. 이때 오셔서 이제 저랑 교류도 하고 식사도 하고 네네. 하면서 이제 서로 마음을 주고 받는 거죠. 근데 결국은 네. 이런 커뮤니티가 있어줘야 강사와 수강생들 간에 이게 끈끈한 게 좀 생기고 네. 이 강의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공간을 많이 대여해 보시고 이용해 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주로 이런 곳에서 대여를 해야 되거나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포인트들이 있으세요? 공간 측면에서? 일단 네. 공간의 크기가 좀 중요해요. 너무 네. 딱 맞게 주문을 하면 그러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네.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게 훨씬 좋다. 훨씬 좋다. 네, 근데 그 약간의 여유를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뭐 한 사람당 전용 3평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자리가 꽉 차는 거는 좀 답답하다. 그 자리가 네. 뭐 한 20%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거? 근데 네. 제가 그냥 딱 떠오른 거는 그래도 빡빡하게 뭔가 사람들이 막 줄도 서서 강의도 듣고 그러면 뭔가 더 이 강의가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좋아 보이고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은데 한 1000명 강의면은 그럴 것 같아요. 30명 강의인데 30명이 꽉 차 있으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요. 네. 안 해본 사람으로서 네, 한번 1000명 강의면은 줄 서서 꽉 차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치적인 측면에서 강남이 좋다 아니면 뭐 서초가 좋다 이런 곳들도 한번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로 강의실이 강남에 많이 있습니다. 강남에 많이 있어요? 강남교대, 네. 뭐 삼성까지 강의실이 많이 있고요. 네. 그 테헤란론 쪽에 많이 있고, 근데 또 반면에 서울역 쪽에도 꽤 있어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서울역 쪽이나 강남 쪽이나 둘 중에 한 군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런 강의장을 오픈하시려는 대표님들도 계시잖아요. 그걸로 수익을 얻으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사용해본 소비자로서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데 좀 오픈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있으세요? 떠오르는 거? 저도 강의장을 직접 오픈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진짜요? 네, 저는 분당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강의실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요. 가격 중요하죠. 네. 공간 대비 가격. 물론 쾌적해야 되겠죠. 네네. 쾌적은 뭐 기본이고요. 공간 대비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가능하면은 지하가 아닌 게 더 좋겠죠. 근데 지하라도 환기에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경우라면은 괜찮은데 가끔 지하에 되게 답답한 곳들은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 공간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공간 대여로 수익을 내려면 좀 굉장히 차별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공간 대여를 하는 곳들은 좀 그렇게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혹시 대표님 그때 공간 대여를 하셨을 때 딱 그것만을 위해서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도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강의실을 계속 대여하느니 그 돈으로 차라리 내가 사무실을 내서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들죠.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관리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청소해야 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어있는 시간에는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난 강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운영하고 정리했어요. 저는 그냥 제 공간을 따로 가진 필요가 없고 있어도 아주 작은 공간이면 됩니다. 지금은 강의실을 그냥 대여하는 거예요.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하시는 강사님들에게 공간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조언 있으시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수강생분들이 오기가 가장 좋은 곳은 강남, 서울역 딱 두 군데고요. 네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경기 남부에서도 경기 북부에서도 다 오시고 네네. 서울역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좀 편하시고 그래서 내 수강생들이 어떤 특성이냐에 따라서 위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강의실은 정말 많아요. 네네. 그리고 그 강의실들을 이제 네이버에서 쭉 검색을 하셔서 선택을 하면 되시는데 이제 조금 큰 공간, 좀 쾌적한 공간들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네, 미리미리. 네, 미리미리. 네네. 작은 공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4인실, 5인실, 6인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50인실, 100인실 이런 것들은 쾌적한 공간들은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찾으신다면 네. 미리 한 2주 전에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공간 대여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작은 사무실보다는 5, 60명이 들어가는 큰 공간들 위주로 창업을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초기 비용이 또 많이 들겠죠.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